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원이 운영관리사 자격증 과정이고요. 저는 라레의 문혜영 교수입니다. 자, 일원이 운영관리사 제1과목 일원이 운영계획 수립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 중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학사 일정 수립과 수강 신청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사 일정 수립에 대해서는 학사 일정 수립 및 공지, 운영 절차 준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수강 신청 관리에서는 수강 중인 관리, 입과 안내, 사용 정보 등록, 수강 변경 사후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학사 일정 수립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학사 일정 수립 및 공지는 어떻게 하는지, 또 운영 절차 준수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사 일정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통 1년 동안 진행될 교육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기록한 계획표가 되죠. 그래서 이 학사 일정이다라는 것은 교강사 또 학습자 모두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컨텐츠, 이러닝은 보통 사전에 제작된 컨텐츠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그렇더라도 교강사에게도 학사 일정을 공지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러닝 과정에서 학사 일정은 문자나 메일이나 또는 팝업 메시지를 통해서 공지를 해줘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명칭이 교강사는 교수와 강사 이걸 혼용해서 사용을 한 거고요. 학습자는 교육기관에 또는 학생 또는 연수생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니 가지고 있는 학사 일정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학사 일정은 표나 또는 달력 형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교육기관의 웹사이트에 공개가 되는 것이고요. 학사 일정은 보통은 매년에 한 번씩 특히나 또 전년도 말에 미리 또는 새해 초에 수립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와 같은 전통적인 교육에서는 주로 학기나 학년별 학사 일정을 수립을 하죠. 1학년, 2학년 또는 이제 졸업학년 이런 식으로 학사 일정을 수립을 하는데 이러닝 플랫폼에서는 연간 학사 일정을 설정을 해주고 각 교육 과정이나 강좌별로 개별적인 일정을 계획하고 운영하기도 합니다. 자, 학사 일정은 중요한가요? 네, 중요하죠. 자, 학사 일정은 학생, 교직원, 교육자 있어서 교육 활동에 대한 흐름, 또 행사에 대한 일정을 미리 알려주게 됨으로써 우리는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와 계획을 할 수가 있죠. 또 학사 일정은 이렇게 운영 방식과 일정을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교육기관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학사 일정을 통해 가지고 교육기관에 있는 여러 부서가 있겠죠. 또 여러 팀이 있겠죠. 네, 그래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 또 자신들의 개인적인 활동, 이러한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고려할 사항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닝은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 비해서 일정이 유연하죠. 그래서 학사 일정도 그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다.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기술적인 지원입니다. 학사 일정을 알림 표시, 캘린더 통합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학습자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닝은 개인별 학습 속도나 선호에 따라서 학사 일정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학습 경로를 고려한 학사 일정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개별 학사 일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반적인 교육기관에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통적인 학사 일정이 있죠. 자, 개별 학습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맞춤으로 설정되는 학사 일정을 개별 학사 일정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개별 학사 일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본다면 결론은 맞춤형 학사 일정이 제공된다라는 거죠. 학습자에 대한 선호, 학습 속도, 목표에 따라서 이런 개인화된 학습 경로를 제공을 해주고 온라인 환경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일정에 맞춰서 학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개별 학사 일정은 이러한 유연성을 최대화하고 있고요. 자, 개별 학사 일정은 학습자에 대한 진도와 성취도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과목이나 또는 주제에 따라서 다르게 조절될 수가 있고요. 네,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학사 일정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또 그 학습 진행에 따라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학사 일정을 수정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어요. 자, 개별 학사 일정에 대한 중요성을 살펴보면은 이러닝 환경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 학사 일정은 이러한 접근 방식에 구체화되어 있는 도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개인의 학습 스타일과 속도에 맞는 학사 일정을 통해 가지고 학습에 대한 효율성 또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네, 자신만의 맞춤형 학사 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학습 동기를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학사 일정 공지입니다. 네, 실시간 강의에 참여하는 교강사는 과정 운영자로부터 학사 일정을 미리 받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사전 제작된 컨텐츠를 사용하는 강의도 어때요? 학사 일정을 미리 받고요. 그래서 교강사에게 학사 일정을 안내하는 것은 필수다라는 거예요. 학습자들은 학습 준비를 위해서 학사 일정에 대한 사전 공지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문자나 이메일이나 팝업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학사 일정을 미리 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운영 절차 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자, 첫 번째로 보면은 교육 과정에 대한 서식과 일정이에요. 교육 과정을 운영 예정일 때는 해당 정보를 관계 기관에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공문서를 통해 가지고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운영 기관마다 운영 기관마다 교육 과정을 표기하는 방식이나 서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 연간 학사 일정은 달력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온라인상에서도 교육 과정별로 클릭 가능한 링크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교육과정 정보 내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수강 신청, 강의 기간, 평가 일자, 과제 제출 마감, 그리고 성적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 이러한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관계 기간에 사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학사 일정이나 교육 과정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다든지 긴급 상황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관된 기관과 전화로 상의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뭐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알리게 되고
이러닝 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주체로서는 감독기관, 기업, 학교와 같은 이제 여러 기관이 있어요. 네, 교육 과정을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라는 걸 보면은 자, 문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교육 과정에 대한 명칭, 목표, 학습 내용, 수업 기간, 강사 정보, 학습 평가 방법 이런 세부 정보를 포함하는 신고서나 양식을 작성하게 되고요. 또 강의 계획서, 교재 학습 자료, 교육 과정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를 하고요. 자, 일반 기관이나 조직에서는 전용 웹사이트 또 포탈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온라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또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게 되면은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을 통해 가지고 제출을 해요. 자, 신고서가 제출이 되면은 해당 기관에서는 접수 확인 통지를 보낼 수 있고요. 제출된 교육 과정은 모두 검토 과정을 거쳐서 승인되거나 또는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교육 과정이 이제 승인이 되면 해당 교육 과정을 이제 이러닝 플랫폼에 업로드를 해주고 운영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수강 신청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강 신청, 수강 승인 관리, 그 다음에 입과 안내, 사용자 정보 등록, 수강 변경, 사후 관리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학습자가 특정 교육 과정에 수강 신청을 하고 해당 신청에 대한 승인이나 거절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을 하고요. 자, 수강 신청한 교육 과정, 그 다음에 신청일 학습자 정보를 확인해 주고요. 수강 인원에 대한 거, 학습자의 자격,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인해서 승인하거나 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절이 되는 경우 해당 사유를 학습자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1단계를 들은 수강생만 2단계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런 사유를 이제 명확하게 밝혀주면 되겠죠. 자, 수강 신청 내역을 확인합니다. 네, 수강 신청이 완료가 되면은 학습관리 시스템에 신청 내역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신청이 이제 누적이 되면 목록에 계속 추가가 되고요. 학습자에 대한 정보가 과정명과 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정한 과정의 상세 정보를 보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과정명을 딱 클릭을 해주면 그것에 대한 수료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참조할 수가 있어요. 자, 수강 신청을 이제 승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정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자동 승인 기능이 있는 기능도 있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자동 승인 기능이 없다. 그러면 이제 관리자가 수동으로 수강 승인을 해주면 되겠군요. 그래서 수강 승인 버튼을 클릭하면서 승인할 수가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수강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수강 신청 승인하게 되면은 이제 학습 진행 상태로 변경이 되어서 학습자의 학습을 지원을 하고 자, 추적할 수가 있죠. 몇 프로 학습했어요. 라는 것들을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수강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거절이 되는 경우는 그 학습자에게 거실 사실이 이제 통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게 되고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이제 이런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가정이 특별한 사전 지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학습자의 신청을 거절할 수가 있고요. 또 정원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죠. 최대 수강생 수가 제한이 되는데 너무 많이 이제 초과되는 경우 수강 신청이 거절될 수가 있고요. 또 사전에 어떤 특정한 과정을 완료해야지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러한 전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수강 신청이 거절될 수가 있고요. 또 유료로 제공되는 이러닝 과정의 경우 결제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수강 신청이 거절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운영자나 교수진의 판단에 따라서 특별한 이유로 수강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지요. 자, 입과 안내입니다. 네. 이러닝 학습 과정에 이제 입과 안내를 해야 되겠죠. 네. 수강생들이 온라인 교육 과정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완료할 수 있도록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단계. 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단계가 무슨 단계다? 입과 안내 단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제공할 때는 우리가 축하합니다. 환영의 인사를 먼저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교육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고, 학습 목표 주요 내용 또 기대되는 학습 결과,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습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은 들어가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강의 로그인하는 방법, 강의 자료 다운로드하는 방법, 퀴즈, 과제 제출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안내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수강하는 규정,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수료 기준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나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제 Q&A 게시판, 또 FAQ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는 방법, 또 과정에 필요한 교재, 또 추가 자료, 외부 링크, 토론 게시판 활용하는 방법, 자, 이런 것들도 안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 입과 안내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교육 과정별 수강 방법을 안내를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강 신청이 승인이 됐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학생이 되는 거죠. 학습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학에 대한 안내를 받죠. 이메일이나 문자로. 네, 그리고 이제 운영자는 학습자에 대한 정보를 점검을 하고 또 직접 전화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입학 절차, 학습 방법을 안내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보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명서, 가이드 자료를 함께 제공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용 사용 매뉴얼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게 되는 건데 어떤 걸 알려줘야 되냐면 시스템 로그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비밀번호라든지 프로필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진행사항, 공지사항, 학습 자료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대시보드에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교육과정 검색, 필터링, 등록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과정 신청하는 방법, 수강 내역 확인, 수강 취소 절차, 그 다음에 이제 강의에 대한 재생, 중간 저장, 질문 토론, 이런 데 참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온라인 테스트 하는 방법,
평가 결과 확인하는 방법, 토론 게시판 사용하는 방법, 다른 학생과 메시지, 그 다음에 강사하고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이제 FAQ 문제 해결 방법 어디다 연락하세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외부 링크, 도서 추천 이런 추가적인 학습 자료. 그 다음에 알림 설정하는 방법, 개인정보 수정하는 방법, 비밀번호 변경하는 방법. 그 다음에 종료하는 절차, 수료증 발급하는 방법, 피드백 제출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안내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매뉴얼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라는 거예요. 자, 학습자용 사용 매뉴얼 형태는 이제 어떤 형태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PDF 또는 문서 파일 형태입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필요할 때 오프라인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PDF로 제공을 하는 것은 종이로 주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냥 기기 종류 상관없이 열람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수정이나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에 새로운 버전을 업로드해서 배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헬프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닝 플랫폼 내의 형태로 이제 내장된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와 수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검색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용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은 학습자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FAQ에 담아두면 이제 조금 편리한 거죠. 자, 인터넷 연결이 있어야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비디오로 알려주면은 좀 더 시각적이고 직관적인 설명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화면을 학습자들이 보면서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일단은 비디오 하면 좀 더 집중도를 높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하지만 또 이걸 위해서 또 비디오를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제작하는 거. 근데 좀 어느 한 부분이 틀렸어요. 그러면 또 문서는 또 쉽게 수정할 수가 있지만 비디오는 수정하는데 또 시간이라든지 또 전문 아나운서를 채용한 경우는 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습자가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동작을 수행하면서 매뉴얼을 경험해 볼 수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직접 하나하나 클릭 해보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이해도가 높죠. 그런데 이제 여기를 클릭하세요. 클릭했네. 그걸 받아들여서 다음 단계를 넘어가죠. 그러니까 일반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보다는 더 복잡하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앱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거는 모바일 기기에 설치를 해서 언제든지 참조가 가능하죠. 네, 그래서 모바일 하면 가장 큰 특징이 뭐겠습니까? 이동 중에서도 접근이 좋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특정한 앱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그 앱을 또 개발을 해야 되겠죠. 개발하려면 또 뭐가 들죠? 그죠. 비용이 들죠.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죠. 사용자 정보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운영자 등록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보 등록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눠서 살펴볼 거냐면은요. 운영자 등록, 교강사 등록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운영자다 그러면 이러닝 시스템에 있어서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높은 수준의 접근 권한을 가져야죠. 운영자는 모든 정보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뚫리면 어때요? 많은 정보가 날아갈 수가 있죠. 또 수정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접근 권한이 높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학습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등록을 해주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운영자는 시스템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일반 학습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권한을 갖는 거죠. 네. 그래서 별도의 관리자 접속 화면이 제공이 돼요. 운영자에 대한 정보와 권한 설정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운영자에 대한 배치, 관리가 가능해지게 돼요. 그래서 운영자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 되냐면 기본 정보,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에 대한 기본 정보, 자, 로그인 정보,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을 하고 그럼으로써 관리 기능에 접근할 수가 있고요. 자, 운영자는 학습자의 데이터, 과정, 시스템 설정,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의 주요 이벤트, 오류, 학습자의 문의가 있으면은 내 핸드폰 메시지로 전송되게 하는 등의 알림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사용자 정보 등록 중에서 뭐를 볼 거냐면 교강사 등록 면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강사다 그러면 이제 학습 내용을 제공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학습자의 진행 사항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네. 그리고 튜터를 하기 위한 교강사도 별도로 LMS에 등록이 돼야 돼요. 튜터는 이제 LMS에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등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해당되는 권한을 부여를 해서 튜터링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권한이 부여됐으면 수강 신청 상황에 맞게 교강사를 적절하게 배치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또는 어떤 시스템은 각 교사나 강사가 담당할 학습자 인원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200명, 100명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튜터링을 위한 할당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교강사 등록하는 내용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전문 분야가 들어갔죠. 네. 아이디, 비번 시스템에 로그인을 해서 이제 강의에 대한 내용을 업로드하는 거죠. 그리고 학습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거죠. 교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리스트, 강의 내용, 진행 사항, 피드백 이런 이제 정보 접근 및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학습자의 진행 상황과 성과에 대한 피드백, 제공 방법, 평가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자, 이제 수강 변경 사후 관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수강 변경 사항입니다. 학습자가 이미 등록한 교육 과정에 수강을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관리와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학습자의 수강 변경 이력이 있어요. 그거는 시스템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떤 과정에서 변경이 됐는지 상세한 정보를 이제 기록을 해줘야 되고요.
학습자가 변경 전 과정에서 일정한 진도를 나갔어요. 그러면 그 진도 상황을 새로운 과정에 반영해 줄 건지 반영하지 않을 것인지 몇 %만 인정해 줄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수강료가 발생되는 경우 변경 전후에 과정에 비용 차이가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추가 결제라든지 환불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라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기록에 있어야 되겠죠. 자, 알림 및 안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자가 수강을 변경한 사실을 학습자에게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특징이나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를 해줘야 되겠고, 그 이제 과정이 달라지면 튜터라든지 강사 부분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튜터나 강사분에게 학습자 정보를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기존에 있는 튜터나 강사분에게는 수강 변경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는 어떻게 할까? 이미 진행된 평가가 있으면 새로운 과정에 있어서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할까? 초기화할까? 이런 것도 이제 명확히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강사가 변경이 된 경우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학습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습의 연속성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자나 교강사가 변경이 되었다. 그러면 변경 이력을 시스템에 명확하게 기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변경된 날짜, 변경 전후의 운영자, 교강사 정보를 이제 기록을 해주고요. 새롭게 배정된 교강사가 있겠죠. 그러면 해당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 학습자의 진도, 성적, 특이사항 이런 이제 전반적인 정보를 파악을 해줘야 되겠고, 네, 교강사를 변경을 했을 때 학습자의 통신, 채널, 이메일, 채팅 이런 것들을 이제 재설정하거나 업데이트 해줘야 되겠고, 새로 들어온 이제 운영자나 교강사는 이제 시스템이 다를 수 있으니까 처음 접할 수 있으니까 시스템에 대한 사용법, 교육 과정에 대한 특성 이런 것들을 숙지를 해주고 매뉴얼 등의 자료를 제공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평가입니다. 기존 교강사가 수집했던 학습자의 평가 결과 또 피드백이 있겠죠. 이거를 새로운 교강사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겠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 지도를 계속해 나가야 되고요. 또 학습자들에게 운영자나 교강사의 변경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운영자나 교강사하고 소통하는 방법, 연락처 등을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수강 신청 관리 살펴보았어요.